안녕하세요. 메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은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중학교 단계에서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때, 특히 부피를 구할 때 어떤 계산, 미분적분학을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탐구학습을 알아보면요. 구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반구가 있는 상태에서 실을 감아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풀어서 원을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반구이기 때문에 이것의 두 개를 확장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이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의 구 모양의 실타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두 개를 모아놨더니 결과적으로 하늘색 원의 지름하고 이것의 지름을 두 개 합친 것과 같다. 그래서 구가 있으면은 그 구를 풀어서 이렇게 원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그 표면적의 넓이는 반지름이 2배가 된다는 것이죠. 다지기에서 풀어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에서 만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9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것이죠. 2배임을 알 수 있다. 반구에 감았던 끈의 길이가 2배가 되는 끈으로 원을 만들었으므로 9의 건널비는 2배가 되니까요. 우리가 파이 r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r이 되는 거니까 파이 2r의 제곱해서 4파이 r 제곱이 9의 건널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건널비를 통해서 건널비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입체도용에서 겉표면의 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의 겉표면의 넓이인데 만약에 이 9에서 그 문제의 1처럼 반구의 형태가 되면은 이쪽에 원래 9에서의 어떤 표면의 넓이는 이 부분이 또 있지만 이 부분의 넓이도 있지만 새롭게 생긴 넓이가 있는 것이죠. 건널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정확히 반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올색 모양의 원 모양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널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르게 됐을 때 구의 형태에서 반구가 됐을 때는 건널비는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나요? 특별히 구의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면은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요. 특히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계산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실험 또는 직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림과 같이 반구 형태의 모양에다가 흙을 담고 그 흙을 밑면이 같은 원기둥 부분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는 3분의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와 반지름이 같은 원기둥의 형태를 봤더니 부피가 3분의 2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밑넓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실제적인 계산식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그 구를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 원기둥의 부피와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의 부피 V는 3분의 2배인데 뭐의 3분의 2배냐면은 원기둥의 부피. 그런데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높이가 2r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구해보면은 3분의 2에다가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를 그대로 높이만큼 올리잖아요.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높이는 2r이 되죠. 계산을 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부분 여기 3분의 2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증명은 어렵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의 부피나 건널비 같은 경우는 하나만 알게 되면은 구의 건널비는 구의 부피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가 있는데 구의 건널비는 이 표면의 넓이를 표면을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서 그 구의 중심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의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때 나오는 요 하나하나의 조각을 보면은요, 조각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죠. 만약에 이 표면을 우리가 S1, S2 해가지고 SN까지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충분히 많이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사각뿔의 형태가 된 거죠. 사각뿔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뿔 형태의 하나하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구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뿔의 형태들의 부피의 합이 구의 부피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건널비를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사각뿔 형태에서 밑넓이는 우리가 그냥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라고 본다면 이때 높이는 9의 반지름과 같죠. 그럼 R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사각뿔의 형태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S1에다가 높이 R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S2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당연히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기 3분의 1 S2에다가 R 더하기 땡땡땡 3분의 1 SN에다가 R. 충분히 많이 다르게 되면 이 형태는 사각뿔의 형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은 바로 구의 부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요. 이것은 여기는 3분의 R로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1 R을 하고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 SN까지 이렇게 모아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S1 더하기 S2 SN 이 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구의 겉표면을 충분히 잘게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건널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의 건널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S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S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이 부분은 R분의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4파이 R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나리와 지호는 크기가 같은 원 모양의 땅에 채소를 재배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리는 평면인 원 모양의 땅에, 지호는 방구 모양으로 흙을 쌓아 올린 땅에 채소를 재배하려고 한다. 나리와 지호가 채소를 재배하려는 땅의 넓이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리의 땅은 원 모양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땅도 반구 모양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리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은 파이 R 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호는 반구니까 9의 넓이의 반이 되는 것이죠. 밑에 바닥은 채소를 우리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4파이 R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이것이 바로 2파이 R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구 위에다가 어떤 채소를 심게 되면 이것은 바로 나리보다는 지호가 더 많은, 물론 이게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채소가 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면적으로 보자면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확인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반구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올린 것이다. 전체 아이스크림의 부피를 구해라. 단 원뿔 모양의 과자의 두께는 무시한다. 그럼 반구의 형태에 원뿔의 형태가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원뿔 모양이니까 원뿔 모양은 3분의 1에다가 파이 R 4의 제곱 곱하기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여기는 3분의 2고 3분의 파이 R 4제곱이니까 3분의 128이 되고요. 3분의 128 파이에다가 64 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320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보면요, 다음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20cm인 구 모양의 행성 모양을 자른 것이다. 모형의 중심에서부터 11cm까지 있는 층인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멘틀이라고 할 때 구 모양의 행성 모양에서 멘틀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멘틀의 부피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 부분을 제외한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핵 부분인데
요 핵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해보면은 3분의 4 파이 11 더하기 9니까 20의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 1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892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창의 융합이긴 하지만 어떤 과학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사 속으로 내용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구의 형태가 있고요. 이 구를 정확하게 포함하는 원기둥이 있다. 그럼 원기둥의 형태 이렇게 되잖아요. 원기둥의 형태가 있는데 이 원기둥의 형태와 구하고 어떤 건널비나 부피의 비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행과제는 노트에다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